지금 전 세계는 말이죠. AI를 이용한 과학기술 패권 경쟁, 그야말로 전쟁 중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야심찬 계획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놀라운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2위.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에 쏟아붓는 돈의 비율이에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겁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과학기술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과연 AI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AI 초강대국이라는 야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투자에 숨겨진 역설, 그리고 인프라의 빛과 그림자,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딛고 리더로 가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 자, 그럼 저랑 같이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투자의 역설입니다. 아니, 세계 최고 수준으로 R&D 투자를 한다면서 무슨 역설이냐고요. 글쎄요,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모순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R&D 투자의 약 80%가 민간 기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정부 역할은 한 20% 정도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연구기발의 방향키를 사실상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뜻이죠. 자, 바로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랑 민간이 손잡고 아주 길게 보고 기초과학에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거의 민간 기업이 주도하다 보니까 당장 돈이 될 만한 기술,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쏟아붓는데 그 돈이 향하는 곳은 먼 미래를 위한 뿌리보다는 당장의 열매에 가깝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마주한 투자의 역설의 핵심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인프라의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AI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그냥 빠른 인터넷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연결성은 최고지만 과연 AI 맞춤형으로 전문화되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정 브로드밴드 보급률이나 광케이블 비중 같은 건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톱클래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빠른 인터넷하고 정말 거대한 AI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네트워크는 최강이지만 AI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팅처럼 AI 연구에 특화된 그런 고성능 자원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이걸 빨리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저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GPT 같은 기술의 특허 보유 순위가 세계 3위입니다. 이런 인프라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 정도의 기술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희망을 걸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인프라가 있어도 결국 그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데이터 문제부터 인재, 그리고 다양성까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AI 시대의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하죠. 근데 그냥 양만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AI ready 데이터예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정돈돼서 표준화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AI 모델이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데이터 말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생태계 구축이 정말 시급한 과제인 거죠. 그리고 이 귀한 데이터를 다룰 인재는 어떨까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인재 순유출, 다른 말로 두뇌 유출 현상이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최고의 AI 전문가보다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나가는 전문가가 더 많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인재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이 두뇌 유출 문제. 둘째, 여성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OECD 평균보다도 낮은 다양성 부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협력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보다는 자기 것만 지키려는 문화를 넘어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과학 문화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듣다 보니 좀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진짜 AI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4가지 미션, 그 희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해결책의 핵심 철학이 바로 미션 지향형 혁신입니다. 여기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좋은 기술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아주 명확한 국가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연구 역량과 자원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바로 이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째, AI 슈퍼컴퓨터 같은 특화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둘째, 고품질의 AI 레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셋째, 해외의 뛰어난 인재는 끌어오고 우리 인재는 지키고 키워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AI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 이 4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히 돈만 많이 쏟아붓는 양적 투자를 넘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질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미션 지향형 혁신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한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나라의 이 거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그건 전 세계에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요? 이제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